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국을 순회하는 토크 콘서트로 북한 찬양 논란을 빚고 있는 신은미 씨. 탈북자들과의 맞짱 토론을 거부하고 엉뚱하게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신은미 씨가 북한을 연행한 뒤 인터넷 매체에 연재한 글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윤회 비서실세 의혹에 또 다른 인물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정윤회 씨의 전처이자 박 대통령의 말벗으로 알려진 최선실 씨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황호탱이 만난 사람에서는 박 대통령의 여동생이자 박지만 씨의 누나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을 여는 논설 주간의 세상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화제가 되었던 이슈를 골라 집중 분석해보는 주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북한 찬양 논란에 휩싸인 신은미 씨가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북한 여행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신은미 씨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했던 김정아 전 북한군 장교,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 북한 꽃제비 출신인 탈북운동가 김은주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예. 신은미 씨 북한 찬양 발언에 탈북 여성들이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만은 신은미 씨는 묵묵부답인 채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신은미 씨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끝장 토론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는데요. 이렇게 끝장 토론을 피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할 말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나와봤댔자 어떻게 아니 30년, 40년, 50년을 살한 사람들하고 전해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6번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30년, 40년, 50년 거기서 평생 살다가 넘어온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하고 그게 상상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겪으면서 살았고 그 사람들은 잠깐 관광을 다녀왔고 이거의 격차는 3살 난 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예. 신은미 씨가 북한 당국의 안내에 따라서 네. 그 북한 곳곳을 여행하고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이런 여행기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했는데요. 과연 북한을 어떻게 미화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신은미 씨는 설경이라는 수양딸을 북한에 두었어요. 그 설경의 아파트는 남한 평형수로 따지면은 한 17평, 18평, 뭐 이 정도 된다는데요. 국가로부터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설경이 말이 학교 갈 나이가 되면은 조금 좁으니까 좀 더 큰 아파트로 옮겨주지만은 자기는 아기가 커가도 그냥 이 아파트에 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신은미 씨의 그 수양딸인 설경 씨가 이렇게 18평짜리 아파트를 국가로부터 받았다. 이 모든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신혼부부들이 그걸 다 받을 정도면 제대공간이 줘도 그럼 당연히 집을 받아야겠죠. 제대공간들 집이 못 받아가서 길거리에서 꽃제비 치는 게 제대공간들이고 어느 아파트 경비실에서 사는 게 제대공간입니다. 저도 말고 이 군단에서 그나마 뭐 간부 부장으로까지 상자 대자로 복받은 저희 고모부가 제대돼 왔는데 어디서 사는 줄 알았습니까? 예. 식료품 상점 경비실에서 온 가족 5식구를 데리고 거기서 삽니다. 집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 짜여지고 저들이 뭐 보여주기식 그런 각본에 의해서 그게 다 적어된 거고요. 한 가지 사례는 내가 일본의 이노키 간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노키 간지면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육도산의 애제자. 그러니까 육도산이 고향이 한경남도 신포시입니다. 그렇죠. 신포에서 풍년 이후 욕전이 있는데 그 욕전에서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그 부모님 집이 있고 육도산에 어려서부터 살던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육도산에 실제 먹던 그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자체를 원래는 리당 그게
사무실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개인집처럼 꾸몄어요. 인옥기 간지가 온다 하니까. 근데 우리가 방송으로 딱 봤을 때는 아니 냉장고에 천육색 텔레비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신포시에 저런 집이 있단 말이야. 인옥기 간지가 간다면 우리 부대 남자군이들이 갔습니다. 그 육도산이 우물을 가서 마신다고. 그다음에 뭐 관광 오픈한다 가서 보니까 덩그렇게 빈 집에 영감 혼자 이러고 떡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빠 이 냉장고는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 리당에서 다 빌려준 건데 뭐 인옥기 간지 간 다음에 다 가져갔다 다. 이러더니 한 달 있다가 그 아바이를 저 평양에다 모셔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육도산 아버지가 그 평양에 그 새 집을 또 받은 게 또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보여주게 한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그게 꾸며지지 않으면 그런 각본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국가로부터 아파트를 배정을 받았다는 국가가 그냥 줬다는 얘기인데요. 17, 18평짜리가 평양에서 되게 돈을 주고 살려면 얼마나 됩니까? 평양에서 돈 주고 살려면 내가 탈북 당시에 단칸짜리 아파트 두 칸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이런 아파트가 그때 당시 청진 돈으로 그저 10만에서 20만 사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하면 그게 가격 계산이 제가 잘 못하겠는데 한국 돈으로 해도 그 기껏해야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그 정도. 근데 북한 주민들한테는 당시에 쌀값이 한 킬로에 1000원 정도 할 때니까 이게 엄청난 가격인 거예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근데 평양 같은 경우에는 10만, 20만 이 가격에 몇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신혼부부 그 위치, 그 집 위치 같은 경우에는 평양시 중심구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또 다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강남쯤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신 질문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가 뭐 대한민국 사회 같으면 자본주의가 이제 뿌리 내려 있으니까 뭐 강남이든 강북이든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고 거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평양시 자체는 통제 도시고요. 하나의 쇼윈도 도시 아닙니까? 진열장이죠. 동서독 당시에 동독에도 마르크스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모아서 이 서방 세계에 이렇게 공산국가도 잘 산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 평양 자체는 그런 홍보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세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양에 뭐 10평대든 20평대든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철저하게 우리가 신분사회라는 것을 이제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양에 살 수 있는 조건들, 성분 중심으로 이제 추출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국가의 어떤 그 북한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뭐 돈을 또 모았다고 한들 평양에서 함부로 아파트를 살거나 거주할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신은미 씨의 어떤 주장과 혹은 우리 탈북자 분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요. 신은미 씨는 최고위 상류층과 접촉을 하고 온 거예요. 수양딸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 체제 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마치 자매결연을 맺었다. 지금 저 보면은 아까 사진에 봅니다만은 각종 핵과일이 나와 있어요. 설경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보면은 수박, 포도, 귤, 자두, 사과 뭐 각종 이렇게 생선체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북어채, 오징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북한에서 손님 접대를 할 때 일반적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보시다시피. 네, 일반 사람들은 일단 불가능하고 밥 먹는 시간에 온다는 것 자체가 손님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밥 먹었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손님이 집에 오면 그런 정도로 이걸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후한 인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상황에서 일반 주민의 삶에서는 그런 인심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보셨다시피 평양 자체가 아까 보여주기 위한 도시인 것처럼 이런 외국인이 특별히 방문했을 때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미 전에 다 준비되어 있고 오면 척척척척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트인 거죠. 세트를 돌다가 온 거라서 북한을 봤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보여준 것만 보고 왔다. 그것도 다 연출된 것만을 보고 왔다. 이런. 그럼 두 번째 글 한번 보시죠.
그 북한 사람들은 스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일본인 북한 전문가가 이 글을 썼다는데요. 이 북한 전문가는 신은민 씨가 돌팔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마식령 속도,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을 속도를 내서 빨리 건설하자는 마식령 속도라는 구호가 전국적으로 나부끼고 있는데 이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하는 그 속도로 모두 일떠 나서자라는 구호라는 의미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전국에 이런 프레카드가 걸려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스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니 이거 저 돌팔이 전문가들이 많다. 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막 떠들 수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막 소설을 써도 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 그 이 북한 사람들이 스키가 뭔지 모른다고 일본 전문가가 틀리게 말했다고 지금 신은미 씨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북한에 있을 때 스키를 타봤거나 스키를 저기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북한의 일반 더위 때 달할 때 스키하고 지금 마식령 속도에 나오는 그 스키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나? 외발이라고 해서 여기 날개선 그걸 그냥 그 김연아 씨 타는 그 스케이트 그거를 우리가 스케이트로 하고 스케이트, 예. 그거를 우리는 일반 학교들에 그게 교육하는 교육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건 모두 스키가 아니고 잘 알고 스케이트죠, 스케이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반 지금 마식령 속도에서 말하는 그런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량강도나 자강도 예 그런 스키 같은 경우에 량강도나 자강도의 그 스키 부대 같은 경우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 직종 아니면 모르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그러나 이번에 마식령 속도가 이게에서 질문한 기자가 좀 엉터리인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신은미 씨가 여기서 말한 건 주민들이 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방송으로 이 마식령 속도를 소개를 하니까 그거 아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팩트가 뭐냐면 마식령 속도를 저거를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했고 또 주민들이 식량 지원이 없고 주민들이 현재 식량 사정난을 겪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형식이고 관광 형태로만 보여주기 위한 빛깔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식령 속도로 해서 전국에 그 속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어 나갔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찍는 거죠. 네, 신은미 씨의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뭔지 알겠는데 돌팔이라고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벤츠 알아? 벤츠 다 알아요. 독일제 차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야. 근데 벤츠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좋은 거 압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도 정보의 개방 때문에 아는 것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표면적인 거고 아까 팩트라고 표현하신 게 참 좋은 게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북한 주민 전체 중에 몇 %가 스키를 타봤겠느냐. 사실은 이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은 유럽에서 유학을 갔던 출신이잖아요. 그럼요. 스키의 나라죠. 스키의 나라죠. 그야말로 동계 스포츠의 나라에서 스스로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스키에 대한 로망도 있을 거고 또 즐길 줄도 알 것이고 요즘에 체중 때문에 못 즐기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관광 사업으로 뭔가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북한은 또 추운 지역이고 눈도 많고 그래서 한번 이런 거 만들어 보자 알겠는데 이제 주민을 위한 것이냐 이게 문제죠. 절대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광 수입을 위한 것인데 정작 거기에 노역에 동원된 주민들은 정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서 스스로는 배를 굶주리고 있고 그 추위 속에서 얼마나 혹한의 고생을 했겠느냐 이게 팩트일 텐데 지금 이제 신은미 씨의 질문과 논법이 논리가 계속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은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두 귀가 있고 두 눈이 있지만 한쪽 귀는 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이 뭔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물론 신은미 씨가 글에 썼던 내용이 그녀가 직접 본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하지만 그녀는 평양 일부만을 보고 그거를 북한 전체화해서 이야기하고 그녀가 보지 못한 탈북자들의 삶, 일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고 야옹하고 진짜 한국에 와서 오히려 한국의 인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무슨 인권적인 이런 거, 언론의 자유 이런 것만 얘기하는지 입이 있어도 원하는 말만 하고 해야 되는 말은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 주민이 지금 생활고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모자라고 입을 것도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아까 보니까 뭐 집도 없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런 주민이 그 김정은의 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 박수를 칠까요? 당연히 안 치죠. 그러니까 한 가지로 스키장 그 얘기를 내는 그래도 지금 물놀이장 그 풍이 불어가지고 각 지역에 또 물놀이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전기가 없어서 그
정수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오염이 나가지고 그 오염에서 들어가 놀라니까 또 애들은 또 들어가 놉니다. 근데 거기에서 피부병이 지금 나서 다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이것을 어디 자기 머릿속에 현실하고 자기 머리하고 이게 지금 동떨어져 정치를 한단 말이죠. 주민들은 거기에 반발을 하는 거죠. 저 어린 게 제 순간에 그 젊은 그 욕심에 의해서만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아래 현실은 상관도 안 하고 오직 자기 말 한마디 내리면 그 다음에 끝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걸 집행 안 하면 집행 안 한다고 또 욕을 먹고 그렇죠. 거기에서 또 뭐 무슨 당적으로 뭐 반역자로 또 정치범으로 또 이렇게 분류해서 사람들을 처형하고 이런 문제가 주민들의 반발이 이제는 참는 한계가 넘었다. 그렇게 볼 때도 된 거죠. 예, 세 번째는 북한 주민과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신은미 씨 남편이 주민에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면 공화국 법을 위반하는 거다. 그럼 잡히면 어떻게 되니? 그냥 경고 정도 받습니다. 그래? 밖에 알려지기로는 탈북하다 잡히면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사형당한다고 알려지고 그거 순전히 주민 대답이 공화국의 악의를 품고 하는 악선전입니다. 심지어는 10번까지 붙잡혔다가 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김은주 씨는 이 탈북했다가 다시 붙잡혀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수용소에도 가보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한경북도에 사셨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10번 정도 뭐 잡혔다가 다시 풀려나고 뭐 가벼운 처벌 경고 정도 받고 풀려납니까? 근데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번까지 잡혔는데 왜 또 나가냐는 거죠. 왜 또 나가요? 예. 네, 그리고 간단한 처벌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보지 않은 사람이고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넘냐고. 왜 그렇게 탈출하냐고. 그럼 국가에서 가고 싶으면 가게 허가를 왜 안 해주냐는 거죠. 예. 한국처럼 오히려 이거를 질문했어야 되는데 예. 참 이 사람들의 질문은 되게 표면적이고 어떤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질문하고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북한 정권이 원하는 이용하기 쉬운 바보의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저 사령 감옥에 한 열흘 정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을 뒤집어쓰고 그때 제가 무엇을 봤는가? 바로 탈북자라는 애들을 봤어요. 그때 내가 북한에서 살 때 나는 당원이었고 제대 군관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탈북자에 대한 시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탈북자가 그 같은 감옥에 딱 한 5명 정도가 해산에서부터 압송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안원들이 사람을 했는데 들어와서 인원 점검을 하잖아요. 우리 쪽에는 1명, 2명, 3명 이렇게 하는데 걔네는 저래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이렇게 세는 거예요. 저리 짐승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그저 하루에도 2-3명 끌려나가서 아각 소리 나고 이러고 또 들어오고 아각 소리 나고 또 들어오고 어느 날 밤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 공포가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야 죽어도 이런 역적질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정작 탈북을 하려 했을 때 그때 그 봤던 그 기억이 나면서 야 이러다 잡히면 정말 죽겠구나. 근데 죽더라도 가야겠구나. 어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래 넘어왔다가 한번 이렇게 공안에게 공안에게까지 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작정 죽겠다 했습니다. 당신네 나를 살아서는 못 넘긴다. 시체를 넘긴다. 목숨이 붙어있나 거기 가서 내가 짐승 취급 받느니 차라리 내 죽는 게 낫다. 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현실이 어떤지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사람들도 다 체계적인 대답을 하라. 이런 대답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시켜서 나온 사람들. 거기에만 맹목적으로 보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10번이나 그 탈북을 10번이나 왜 도망쳤냐 이러면 체제가 처벌이 얼마 뭐 경한 거 아니냐 이런데 천만이요.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차에서 뛰어내려 그래서 다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다리 불러진 사람 한국까지 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저들은 뭐라고 말하겠냐고. 참 이 말 가치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게 그게 너무 어이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번 일이 잘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고 잘 터졌고 이번이 이렇게 되면서 온 국민들이 정북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 신은미 씨가 이 끝장 토론에 한번 김정아 씨의 우리 채널 A에 나와서 한번 토론을 벌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은미 씨 북한 여행기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정윤의 국정 개입 문서 유출 사태와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여당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 의장 등 원내 지도부, 홍문종 예결위원장 등 60여 명이 오찬을 함께합니다. 국회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국회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문서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인 만큼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문서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고 여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한 우려와 조언을 박 대통령에게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인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주간 이슈 토크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합니다. 정윤희 문건 논란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윤회의 전처 최순실은 누구인지 손재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 씨가 비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계기로 지난 7월 그와 이혼한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인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 씨의 배경과 이력을 보면 최 씨가 정 씨보다 먼저 박 대통령과 밀접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 청와대 안팎에서도 최 씨의 존재를 더 주목해야 한다는 말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최 씨의 부친은 고 최태민 씨입니다. 최태민 씨는 1970년대 박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시절 구국 봉사단 총재 등의 직함을 갖고 측근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최순실 씨도 11.6 이후 4살 위 언니인 박 대통령에게 가까운 말벗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1990년대 중반 박 대통령의 정치 데뷔 시절부터 비서실장으로 수행하게 된 것도 최 씨와 박 대통령과의 인연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최 씨 본인이 박 대통령 주변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구체적인 역할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1987년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유경재단이 발행하던 어린이 잡지 어깨동무 편집에 자문을 해주기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일을 함께 했다는 점을 인정한 적이 있고 또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는 동생 지만 씨와 함께 1990년 노태우 대통령에게 최태민 목사에게 언니가 속고 있다는 탄원서를 연명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정윤회 씨보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더 가깝다는 보도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윤회 씨의 전처 최순실 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정윤회 문건 파장이 일면서 네. 정윤회 씨의 부인, 네. 전 부인이죠. 지금 이혼을 했으니까 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그 정윤회 씨도 아내 최 씨와 그 박 대통령의 인연으로 과거 의원실에 비서실장이 됐는데요. 네. 그 최순실 씨의 아버지. 네. 또 그러니까 정윤회 씨에게는 장인이죠. 전장인. 예. 이혼을 했으니까. 그 최태민 목사, 네. 이분은 어떤 사람이죠? 191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보다 5살 위고요. 예. 이분은 보면 아마 알려져 있기로는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의 그 밀정이라고 그러죠. 그 뭐 예. 그런 걸 했다 하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확실하지는 않고 예. 다만 해방 이후에 한때는 머리를 깎고 스님도 했다가 다음에 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안수줘서 목사도 했다가 또 보면 박근혜 당시 퍼스트레이디를 만날 무렵에는 영생교 교주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실 좀 정체가 불명하고 결혼을 7번 했죠. 7번 했고 그중에 5번째 부인이 바로 좀 최순실 씨의 모친이 이제 그인데 문제는 그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974년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퍼스트 레이디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느 날 다가와서 이런 얘기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신 거니까 꿈에서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내 딸을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했다면서 박근혜 당시 영예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 동안 구국봉사단 총재를 해요. 근데 구국봉사단 명예총재가 누구냐?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예요. 그랬죠. 그러면 최순실 씨는 그때 뭐 했느냐? 구국대학생봉사단 여성회장을 합니다. 이제 딱 감이 떨어지시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총재, 예. 최태민 목사는 총재, 예. 그다음에 딸 최순실은 그 산하에 있는 이른바 구국봉사단 산하의 구국대학생봉사단 여성회장. 친밀한 관계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미 유신 때도 최태민 목사가 전행을 한다. 맞습니다.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를 갖다 등에 업고 이것저것 개입한다 그래서 여러 차례 탄원이 왔고 뭐 심지어는 다 알려진 바입니다만은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요즘 말하는 감찰 보고서를 올렸고 그랬죠. 그것이 묵살당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진노하셔갖고 최태민 목사, 김재규 부장,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국장,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까지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친국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예. 김재규가 피고인이 되어서 12.6 사건 이후에 예. 재판받으면서 진술했던 부분이고 김재규는 그 당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자기 표현대로 하면 의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 시해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를 등에 업고 모든 걸 국정을 농단하고 전행하는 부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최태민 목사인데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82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재단 이사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장 할 때 최태민 목사는 여전히 유경재단 고문역으로 맞습니다. 계속 간섭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소개됐습니다마는 1990년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살아생전에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 장군 투스타로 예. 했던 노태우 대통령에게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가 연명으로 해서 탄원을 합니다. 예. 우리 언니가 여전히 최태민 목사에게 속고 있어요. 대통령 각하. 대통령 각하는 예전 1978년부터 9년 초까지 청와대 경호실에서 작전차장보 하시면서 저희 가족들하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어요. 좀 이거 좀 처리 좀 해주세요 하고 탄원서를 올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분이 바로 최태민 목사입니다. 예. 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93년 네. 이제 구제로는 그 딸 최순실 씨와 계속 가깝고 이제 사위는 비서실장까지 한때 직위를 갖고 네. 있었는데요. 그 정 씨 부부가 그 승마를 하는 딸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승마협회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금 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 씨보다 최 씨, 최순실 씨가 더 깊숙이 맞습니다. 어머니가 더 깊숙이 네. 개입돼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많죠. 예. 자녀 이 교육에는 엄마들의 관심이 더 높으니까 예, 예. 우리 현재 정서에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또 이제 이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자체가 정윤회 문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지난주 과중에 사실은 한겨레 단독으로 터진 사건이 승마협회 관련이었습니다. 예. 이게 당시에 이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러서 수첩을 꺼내서 이 문체부 산하의 국장과 과장 이름을 지목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라는 이제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일파만파가 된 거죠. 그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가 확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진룡 장관은 그 정황이 대체로 맞다. 이렇게 예. 이제 시인을 해버리면서 예. 그럼 이게 팩트냐?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건데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승마협회의 정윤회 씨 부부가 자신의 승마 선수인 딸 관련해서 지금 국가대표로 나가서 바로 지난 10월 인천 아시안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마장 마술 분야에서 예. 뭐 실력 논란은 이제 잠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있고 예. 그건 차치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딸을 이제 승마를 시키면서 선수로 선발되고 혹은 또 이기고 하는 과정에 이 승마협회 내부에서 이제 갈등과 알력이 불거졌다 이제 이런 대목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정윤회 씨는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바 없다. 모르는 일이다. 그랬는데 7월에 이혼이 됐습니다. 3월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요. 7월부로 이제 합법적으로 공식적 이혼이 됐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기자가 그렇다면 전 부인 최순실 씨가 승마협회에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은 없느냐? 그건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아니면 아니다 얘기했을 텐데 어찌 보면 이혼한 부부이기 때문에 뭐 전 부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정윤회 씨의 말은 지금도 진위 문제에 대해서 가려져야 할 대목이 있지만
여기서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승마협회 개입설에 대해서 좀 전부인 최순실 씨에게 미룬 그런 효과도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최순실 씨가 지금 언론에 급부상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최태민 목사 얘기는 우리 황 의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최태민 목사가 90년대 초반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9년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또 돌아가셨고 그럼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태민 일가 집안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전 사위인 정윤회 씨는 지금 부각돼 있지만 최순실 씨와의 또 관계도 드문드문 언론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지난 2006년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표가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 최순실 씨가 눈물 흘리면서 찾아와서 극진히 간호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한번 포착된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는 처음으로 언론에 재등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승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운동이죠. 그렇죠. 이 최순실 씨가 그리고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수백억이죠. 저도 한번 아주 궁금해서 한 2012년에 가봤어요. 그 최순실 씨, 건물. 정윤회 씨가 살고 있다는 압구정동 그 뒤쪽으로 가니까 9층짜리 빌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1층부터 6층까지는 뭐 이렇게 세를 놓고 있고 왜 8층, 9층은 이 중간에 보니까 그런 거 있죠. 자물통으로 채워서 네네네. 못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가정집으로 쓰고 있던데 주변에 이제 부동산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시가로는 뭐 300~400억을 더 흔히 훌쩍 넘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다가구 주택 등을 갖다가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뭐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 최순실 씨는 상당한 재력가고 예. 마침 보니까 지난 7월 초순에 당시 정윤회 씨가 그때 막 한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실언이 나왔죠. 어마어마한 실언을 했죠. 뭐라고 그랬냐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라서 뭐 돈은 뭐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뭐가 밝혀졌어요? 지난 3월 27일 날 이혼 조정 신청을 해서 이혼이 이미 5월인가 이혼이 맞습니다. 됐죠. 맞습니다. 이혼 됐다는 것이 그리고 이혼 조건이 뭐였죠? 다 아실 겁니다. 예. 결혼 기간 중에 재산은 다 주고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어떠한 일도 입을 다물겠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일.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최순실 씨가 실제 승마협회.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는 게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조차도 국민들에게 큰 의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이것이 뭐 탈법인지 위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갖다가 뭐 청문회가 됐던 특검이 됐던 국정조사가 됐던 한번 털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는 점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말해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수사 중이지만 모든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 특검으로 가자는 여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구설 될까 봐서. 오늘 황호택이 만난 사람에서는 2대에 걸친 대통령 가족을 모셨습니다. 바로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인데요. 아버지에 이어 언니까지 대통령이 됐습니다.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채널A가 얼마 전에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3남매가 청와대에서 아주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 그런 영상을 구해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네, 아유, 참, 철없던 시절의 영상을. 50년 전의 모습을 흑백 영상으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 뭐 어린 시절은 다 어른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예. 워낙 혹독한 우리가 국민 전체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세월을 너무 오래 겪어서 그런지 그냥 담담하게 보게 되는 게 참 제가 그만큼 감정이 좀 메마른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네, 예. 꼭 딴 가족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요때는 이름이 박근영이었고 네, 네. 또 몇 해 전에는 박서영으로 개명을 하셨다가 네, 네. 또 최근에 박근영으로 고치셨는데요. 네. 이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네. 너무 제가 힘들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들 보면서 이제 전문가를 소개를 해주면서 이름이 건강에도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충북 옥천 그 어머니 생가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99년에 그 집을 철거했다가 2010년에 다시 이제 복원을 했는데요. 이 복원한 모습이 어떻던가요? 네, 그대로 지금 말씀한 대로 원상적으로 복원을 해주셔서 저야 유족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현 군수님께서 초당적으로 그렇게 그곳에 명소로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생전에 그런 발자취를 좀 더듬어서 좀 기감이 되는 그 교육의 현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동생인 이제 삼남매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데요. 네.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네. 나는 큰 누나는 무섭다. 작은 누나가 더 편하고 좋다. 이런 말을 지인에게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네. 혹시 그런 말을 직접 동생한테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저야 만만하니까 네 그 직접 우리 박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지인을 예.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또 형님이 그렇게 애쓰시고 있는데 예. 그렇게 저는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좀 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무서워하고 어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어머니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네, 네. 그리고 아버지는 1979년 10월 26일 날 이제 어떤 비극을 당하셨는데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한번 인터뷰를 할 때 박지만 씨가 조금 뭐 마약도 하고 이렇게 삶에 방황을 할 때 큰 누나로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통령 되신 분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흉탄에 돌아가셨지 않느냐. 그 동생한테 얼마나 충격이 컸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 이사장께서는 그 동생 지만 씨가 그렇게 방황을 할 때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네,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빌고 또 어머니 아버지의 그 영정 앞에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어떤 자녀나 자식을 다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빌지 이제 성인인데요. 다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잔소리 듣지도 않지만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근영 이사장께서 기억하시는 아버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네. 남동생이 육사를 갔을 때 그렇게 너무 기뻐하셨던 그렇게 우리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시지 강압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혹여 우리 남동생이 육사를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육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제가 그렇게 육사를 가겠습니다 했을 때 참 아버지께서 기뻐하셨고 또 뭐
어머니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너무 그 가슴 아파하시면서 어머니 얘기를 하셨던 네, 그런 모습들 참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그 박지만 씨가 육사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박서영 이사장 양력을 보니까 아주 학력이 화려해요. 그 들어가기 힘든 경기고를 다니셨고 또 서울음대 작곡가를 나오셨는데 그 경기고고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갈 때 아버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니 저만 학교를 다닌 게 아닌데 우리 동창들이 보면 많이 웃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저는 더 과학자가 됐었으면 했는데 제가 예능 계통으로 더 좀 자질이 있다고 어머니께서 권해주셔서 갔는데 그나마도 좀 더 길게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해서 이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은데 갑자기 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또 알량한 또 액팅 퍼스트 레이디로서 너무 분주한 생활을 하고 계시던 저희 이제 형님을 또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동생의 도리를 한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네, 제가 좀 공부에 소질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네. 경기고를 들어가셨어요? 네, 이제 어렵게 들어간 거죠. 아주 어렵게 들어갔죠. 예.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지 네.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네. 혹시 이 청와대에 들어가 보시거나 대통령과 이렇게 연락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없어도 예. 좀 주변에서 이렇게 특별한 주변에 꼭 알아야 될 내용이나 이런 건 또 소통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또 제가 그렇게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고 우리 형님을 만나뵌 적도 없는데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해오세요. 예. 그거는 제가 어떤 고난을 위임받았다거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주변에 좀 지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좀 그 해결해 보려는 그분들의 사정이 좀 딱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전화번호를 다 노출을 하고 이제 메시지라도 남기시면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을 때는 꼭 좀 답변도 하고 들으려고 하는 네, 어떻게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할 수 있는 정말 성공한 박근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코가 석자지만 네, 원래 자기 머리 못 깎는 거니까 또 저는 또 제 어려운 일은 또 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오시는 분은 제가 능력껏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아봐 드리고 네, 그렇게 또 만남도 주선해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답답한 심정을 좀 해소하실 수 있도록 그냥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김영삼, 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그 아들이나 혹은 형제가 대통령을 물러나거나 혹은 재임 중에 교도소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참 우리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인데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런 걸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과 선긋기를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게 대통령이 되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생각 안 하실 수 없겠죠. 근데 주로 이제 그렇게 아까도 역대 그 전직 대통령 분들의 가족분들 얘기도 하셨지만 그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예. 네, 여러 가지 좀 선이라도 타서 좀 일 좀 해결해 보려고 이러다가 도와줄래다가 또 문제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 하려다가 예. 또 혹시
구설될까 봐서. 네. 최근에는 이제 박지만 회장이 이제 뭐 본인이 미행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그 지금 분란이 일어났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가족들이 혹시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에 비추어서 사고가 날까봐 조금 감시하고 관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핑계 삼아서 또 이제 막 그 박지만 씨를 이렇게 이제 조금 과도하게 간섭한 그런 인상도 주고, 뭐가 진상인지는 이제 검찰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엉뚱한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거를 해야 되는 데서 하면 몰라도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도는 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미행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 대통령과 그렇게 뭐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거나 전화를 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럼 동생 지만 회장과는 가끔 연락을 하십니까? 네, 다 뭐 저기 청와대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야 예. 수월하게 이렇게 또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내야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죠. 네, 누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야. 또 그게 또 다 우리 형님께서 바빠서 서로 만나고 그럴 시간은 없지만 누나 다 잘 좀 돌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동생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네. 예. 이제 언젠가는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고 예. 이제 사저로 나오시게 되면 그때는 뭐 자주 얼마든지 뵐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좀 두 분이 더 친해지시고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안 친하다는 얘기 같으시네요. 아니, 연락을 자주 못 하신다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예. 오히려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제가 연락을 수월하게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거를 막 요청하고 다른 분들의 그 부탁도 알아보지도 않고 막 그냥 성가시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몇 단계를 걸러서 정말 이것이 정확한 소스인가 내용인가, 또 많은 또 창조 경제를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가져오시는데 오히려 그런 걸 좀 밑에서 좀 더 전문가들이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좀 이상한 말씀이지만 그 자리는 사사롭게 뭐 거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왜 이런 거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시고 그럴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전화위복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박근영 이사장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남편인 신동욱 총재가 나와 계신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잘 계셨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배낭을 메고 오셨는데요. 네. 지금 어디 등산 다녀오시는 길이십니까? 아닙니다. 예.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예.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저희들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계몽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분이 2008년에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재단에 있을 때라서 예. 또 우리 남편은 또 여의도 연구소에 있었고, 근데 하도 야당 대표로 계신 분을 공격을 하는데 심지어 유경재단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에도 전혀, 그래서 국정감사 대상도 아닌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이 정치권에서 이제 야당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거를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 당시에 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여의도 연구소니까 그때 여의도 연구소 디지털 자문위원장이었나 그래서 누구 소개로 지인의 소개로 이제 처음에 만남이 시작된 거죠. 야. 사실은 아내 환갑 때 제가 선물을 하나도 못 해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늘 미안하고 우리 아내에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아내 생일 때 제가 못 드린 선물을 예, 오늘 여보 내가 준비해 왔어요. 제가 예.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그 돌멩이 2개를 주고 왔습니다. 예, 돌멩이 2개를. 제주도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오면서 현무암 같습니다. 예, 돌멩이 2개를 주고 왔습니다만은. 어떤 보석보다도 값질 예. 것 같습니다. 혹시 박 대통령이 이 동생이 나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요.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이거는 대통령 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각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대통령 각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전 우리 국민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대통령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성공이고 또 어머니께서도 공산당이 집권하지 않는 이상 항상 국민과 모든 사람들은 친정부적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제가 외람된 표현이지만 방송에서 뭐 5년짜리, 4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얼마 안 남으면 뭐 3년 남았는데 뭐 이렇게 하니 나라의 그런 고심점이 단 5년간만이라도 그런 고심점이 있으려면 대통령께 그 너무 무거운 짐을 다 대통령보다도 어떤 분들은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그 경제는 경제인들이 챙기고 이제는 아버지께서도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드셨고 거기서 한민족 역사관을 만드셔서 정신교육을 추진하시려고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국민의 그 역사관 정신 권력을 좀 더 키우는데 더 많은 그 시간과 에너지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직 대통령의 딸이자 현직 대통령의 동생으로부터 2대에 걸친 대통령 가족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내내 이어진 강추위로 몸도 마음도 많이 얼어붙으셨죠. 일단 추위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0도 등으로 중북부 지방은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낮 동안에 눈으로 인한 불편 없겠고요. 밤 늦게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곳곳에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 북부 지방에 2에서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는 1에서 3cm가량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구름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눈이나 비가 오는 지역은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점차 중국 북부 지방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지금처럼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져서 자정을 전후로는 서울과 중부 서해안에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해제됐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0도, 철원 영하 2도, 대전 3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지난주만큼의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목요일쯤 전국에 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논설 주간의 세상 보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